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오토바이 클러치, 이 중에서도 습식이랑 건식 클러치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뭐 대부분은 습식이지만요. 맞아요. 근데 또 건식 클러치 하면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딱 아는 분들도 많죠. 네네.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다른 건지, 또 왜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여러분이 이렇구나 하고 딱 감 잡으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거, 습식 클러치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 그대로 엔진 오일에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습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오일이 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클러치 판들이 막 마찰하면서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냉각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덕분에 이 습식 클러치가 내구성도 좋고 열에도 강해서 좀 험하게 다뤄도 뭐랄까 잘 버텨줘요. 험하게 다룬다는 게 예를 들면 시내 주행. 딱이죠. 신호 갈려서 서고 다시 출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강점을 보여요. 제가 그 처음 바이크 탈 때 습식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맞나요? 뭐랄까 출발이 부드러웠던 느낌? 정확히 느끼셨어요. 그 클러치 레버 살살 놓을 때 동력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지점 있잖아요. 흔히 반클러치라고 하는. 네네, 반클러치. 그 구간이 습식이 좀 더 넓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작이 약간 더 쉽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입문자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수명도 꽤 길어요. 뭐 아주 험하게 타지 않는 이상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고요. 소음도 건식보다는 훨씬 조용하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오일에 계속 담겨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 클러치판이 마모되면서 미세한 가루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엔진 오일이랑 섞여버려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좀 더 빨리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 물론 오일 필터가 걸러주긴 하지만요. 오일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랄까? 네. 클러치판이 그 오일 속에서 계속 회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항이 생겨요. 이걸 유체 저항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서 팔 젓는 것처럼요. 그렇죠. 비슷해요. 아주 크진 않지만 엔진 힘이 100%다 전달되지 못하고 여기서 약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미미하겠지만. 자, 그럼 이제 건식 클러치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그럼 반대로 오일이 없다는 뜻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엔진 케이스 안에서도 다른 부분이랑 분리돼서 딱 밀봉된 구조예요. 건조한 상태로 작동하는 거죠. 장점은 그럼 아까 말한 그 유체 저항이 없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일 저항이 없으니까 엔진 추력이 거의 손실 없이 뒷바퀴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엔진 오일도 깨끗하게 유지되겠고요. 클러치 가루가 안 섞이니까. 네, 그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또 건식 클러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소리. 그 철르륵 하는 소리? 네, 맞아요. 특히 그 두카티 바이크 소리 아시죠? 탬버린 흔드는 것 같은 그 소리. 그게 건식 클러치의 거의 상징이죠. 일부러 커버도 막 구멍 뚫린 걸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보이게 하려고. 네, 오픈 클러치 커버라고 하죠. 돌아가는 거 보는 맛도 있고 소리도 더 잘 들리고 시각적인 매력도 커요. 정비할 때도 오일 만질 필요 없으니까 편하고요. 와, 장점만 들으면 건식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냉각이 안 되니까.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일로 식혀주질 못하니까 열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반 클러치를 너무 오래 쓰거나 좀 무리하게 조작하면 클러치가 쉽게 과열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작도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확 붙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클러치가 붙는 느낌이 습식보다 훨씬 좀 급작스럽다고 해야 하나? 영어로 그레이비 하다고 표현하는데 훅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출발하기가 좀 까다롭군요. 저도 옛날에 건식 처음 탈 때 시동 몇 번 꺼뜨렸어요. 네,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수명도 일반적으로 습식보다 짧고요. 그리고 아까 장점이라고 했던 소리가 사실 단점이기도 하죠. 시끄럽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당히 커요. 특히 요즘처럼 소음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건식 클러치 쓰는 바이크가 잘 안 보이는 거군요. 규제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소음 기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건식 대신 조용한 습식을 쓰면 그만큼 소음 여유분, 뭐랄까 소음 예산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네. 그 남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기음,
더 멋지고 듣기 좋은 배기음을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규제 안에서요. 아하, 이해됐어요. 소음 총량 안에서 배분하는 거는요. 클러치 소음 줄이고 배기음에 투자한다. 그렇죠. 라이더들은 사실 클러치 소리보단 배기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건식 클러치는 아예 사라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아직 쓰는 곳이 있나요? 레이싱 같은 데서는 쓸 것 같은데? 오, 맞아요. 모토GP 같은 최상위 레이싱 머신들은 여전히 건식을 많이 써요. 거기서는 0.1마력이라도 더 짜내야 하니까 그 유체 저음 없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 역시 극한의 성능을 추구하는군요. 네. 그리고 양산 모델 중에서는 이탈리아의 모토구찌 같은 브랜드가 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건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습식 클러치는 내구성 좋고 조용하고 쓰기 편한 대신에 약간의 출력 손실이랑 오일 관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건식 클러치는 출력 효율 좋고 소리 보이는 게 독특하고 정비도 편하지만 시끄럽고 수명 짧고 조작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핵심만 잘 짚어주셨네요.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갈리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주행 스타일이나 환경, 예를 들어 시내를 많이 타시는지 아니면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소음이나 정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는 어떤 클러치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건식 클러치만의 그 감성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실용적인 단점들을 다 덮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